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빅뉴스가 있습니다. 그 빅뉴스는 뭐냐면 새우 같은 하림이 고래 대형 해운사 H&M을 인수했습니다. 삼켜버린 거죠. 대단한 인수인데, 왜냐면 조그만한 회사가 큰 회사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위험도 있다 봅니다. 왜냐면 자금력이 딸릴 수도 있고, 기업이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버틸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문 해운사인 H&M이 기업이 실적이 턴을 한다면 이 고래를 인수한 하림진주 펜오션은 놀라운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다가 하림진주나 펜오션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적극 매수 전략으로 나서면 좋은 땅을 미리 투자한다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망하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10배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림지주와 펜오션이 대형 고래를 먹었는데, 대형 해운사 과연 잘 먹었는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건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림지주는 서울의 양재동 땅을 5년 전에 4,500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양재동 땅이 개발이 된다면 전부 다 한 4배 정도 이상 폭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H&M을 인수하면서 이 땅도 매도하니 많이 했는데 매도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 양재동 개발도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림지주는 지주회사예요. 여러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지주회사는 펜오션이에요. 매출이 2.5조 정도 되고요. 해운의 발전에 따라 펜오션도 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불경기가 오면서 약간 꺾였어요. 음식을 만드는 하림이 있고요. 하림도 한 매출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NS쇼핑도 있고요. 팜스코도 있습니다. 선진, 돼지고기, 소고기를 하는 선진도 있어요. 그리고 사료도 있습니다. 제일사료. 매출액을 보면 하림, 팜스코, 선진이 매출이 꽤 됩니다. 1.3조, 1.3조. 대형 해운사 H&M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계열사가 하나 저 추가 준다 봐야죠. 대형 해운사 H&M이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 모든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매출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잡은 게 맞지요. 하림지주의 매출을 보면 해운, 건화물 운임지수, 펜오션 매출이 50%나 됩니다. 건화물 운임 지수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겠죠. 우리가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최근에 BDI가 천선에서 있다가 지금 3선선을 살짝 쳤다가요 등을 했죠. 그리고 다시 좀 꺾였는데 일리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돈세형이 펜오션을 공모할 때부터 투자를 했어요. 펜오션의 구조, 건화물의 구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내려갈지 오르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면 BDI 건화물 운임지수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5천이 아니라 돈세형이 처음 투자할 때 15년 전에는 12,00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게 BDI 건화물인데 그 이유는 해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배는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해도 배를 만드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건화물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매수한 H&M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똑같아요. 해운이 경기만 잘 볼 수 있으면 불경기 때 매수해서 경기가 좋을 때 파는 전략이 매우 단순한 투자가 성공을 합니다. 하림지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H&M이 컨테이너 전문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매출의 80% 이상이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80% 이상은 컨테이너에서 나와요. 펜오션은 80%가 건화물에서 나오고요. 이제는 BDI 지수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인수 후 천서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똑같아요. 경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겠죠. 그리고 경기가 내려오면 또 빠지겠죠. 이 해운의 특징은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해도 배 만드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대박이 나는 게 해운주예요. 경기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단순한 투자법이에요.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해운주에 투자를 하면 의외로 대박이 납니다.
하림지수의 이수를 보면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 개발 탄력, 서울시장하고 협의 중.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형 해운사 HMM 인수를 6조에 했죠. 4배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자회사 펜옵션 실적의 50%인데 건화물 운임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등이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는 HMM을 인수했죠. 6조에 투자를 해서 인수한 HMM 미래 실적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이 하림 펜옵션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을 넘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지속된다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미래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23년 실적이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10분의 1 토막 거의 줄었죠. 그래도 적자는 아닙니다. 5,639억 흑자로 돌아섰고요. 24년에 매출을 보니까 매출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고만고만 영업이익이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보니까 매출은 증가를 해요. 4%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옵니다. 이건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주수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HM의 현금이 많아요. 10조 이상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적자가 안 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하림지수가 HMN을 인수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아 보입니다. 펜오션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해운주가 23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여기도 매출이 30% 죽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반토막 4,256억 정도 나오죠. 컨테이너보다는 건화물 운임주수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24년 보니까 매출은 이젠 턴을 합니다. 한 3%대 매출이 오르고요. 영업이익도 조금 오릅니다. 4,780억. 25년도는 매출이 6%대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대폭 늘어나죠. 5,700억대. 펜옵션의 실적을 보니까 하림지주 펜옵션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바닥이 23년을 찍고 상승하는 구조가 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도 펜옵션의 내년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림지주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3년 매출액은 8%대가 줄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700억대. 그래도 방어가 잘하고 있죠. 그리고 24년도는 매출이 다시 턴을 합니다. 한 5%대, 4%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7천억대 나오고요. 25년도는 매출액이 6%대 성장을 해요. 그리고 8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 인수한 HMM의 실적이 붙진 않았어요. 그러니 매출액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예요. 매출액은 엄청나게 뭐 100%, 200%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은 매출액 상승보다는 조금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운주 새로 인수한 HMM이 실적이 대박이 날 때는 하림주의 실적이 동반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하림지주를 투자할 만한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림지주를 한번 기회를 잘 보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하림 6조 4천억에 HMM 품는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죠. 동원을 이겼죠. 펜오션도 보유하기 때문에 해운에서는 강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1등 된 거죠. 해운에서는 펜오션, 하림이 재계 1등이 확실해졌습니다. 단숨에 재계 13위권으로 도약을 했다고 합니다. HMM 품은 하림 재계 10위대로 껑충. 초대형 국적선사 탄생. 초대형 국정선사가 대한민국에도 생긴 거죠. 인전 건화물에도 1등, 그리고 컨테이너도 1등.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 들 거예요. 이제는 하림이 완전 대기업이 됐습니다. 하림 동원제치고 HMM 삼켰다. 자금력, 초대형, 컨선, 경험 부족은 과제. 경험 부족 없습니다. 충분히 펜오션을 10년 있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해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험 부족은 없고요. 경기만 턴하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만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거죠. 국내 1위 벌크 컨테이너 선사 보유, 통합 시너지 기대. 7년 만에 세주인 찾은 HMM 체급 아래 하림의 기대, 우려 고차. 아무래도 새끼인 회사가 새우가 고래를 삼킨 꼴이기 때문에 시선도 좀 안 좋지만 뭐 시선이 어쨌든 예전에 펜오션 인수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펜오션 인수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바로 경기가 턴하면서 완전 꿀잼을 인수해서 하림이 이렇게 큰 건데요. 주식만 상승은 안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하림지주의 이제 주식도 상승하지 않을까. 워낙에 대형을 인수했기 때문에 저는 주식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해운 쪽 분야가 또 거치 아파요. 예멘 반군이 공격해서 지금 수에즈운하 이쪽이 이동을 하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보니까 해운 쪽이 호재인 것 같아요. 저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시적인 악재, 호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하림주주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800억 밖에 안 돼요. 22년 매출은 13조가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14조죠. 22년 영업이익은 1조가 조금 부족한 9,400억대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7,840억. 지주회사는 반값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너무나 싼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연이 있어요. 올 봄에는 주식이 7,000원이 아니라 여기서 15,000원대가 갔었어요. 그러나 주가 조작 재수없게 끄트머리에 걸려서 하림지주가 주가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하림지주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서 주식이 반토막이 난 사연입니다. 돈세형이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픔, 슬픔을 알아요. 지금의 7,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매우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세형 가치평가를 해보면 정상화 된다면 영업이익이 9,400억에 10배를 해주면 9조가 나와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50% 할인을 한다면 7,000원 곱하기 6배, 저는 42,000원까지 잘하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하림지주를 좋은 강남 땅을 투자한 개념으로 투자를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강남 땅이 뭐 처음부터 비쌌겠습니까? 그냥 땅 투자식으로 묻어두면 하림지주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땅도 투자했지, 요번에 대형 해운사도 인수했지, 그리고 기본 적자가 안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림지주는 땅 투자식으로 지금 7,000원대 매수를 하면 뭐 눈 감고 한 5년, 6년, 10년 기다리면 10배가 터질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볼 만한 회사죠. 하림지주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올해예요, 올해. 제가 수익이 꽤 났었어요. 한 60%, 70%. 제가 2만원대 팔려고 했는데 2,000원 차이로 못 팔았어요. 참 배가 아픕니다. 근데 이게 주가 조작에 걸리니까 그러면 왜 중간중간에 못 팔았냐? 팔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가 조작에 걸려버리면 그냥 수직 낙하하기 때문에 팔 시간이 없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하면서 주가 조작에 걸린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나. 이런 우량주가 주가 조작단에 걸려서 하락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주가 조작범이 하림지주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림지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는 매수할 만하고요. 인수한 해운사, HMM과 페노션의 실적에 따라 우리가 먹을 거는 충분히 이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HMM 차트를 보겠습니다. 적자가 나니 뭐니 뭐 망하니 그러다가 턴을 하면서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면서 운임료가 오르면서요, 2,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거의 2년 만에 2000% 터진 겁니다. 이게 2000% 터졌어요. 1년, 2년, 지금 3년째 조정을 받고 있죠. 저는 이 조정이 3년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졌다고 생각해요. 이 컨테이너 운임료는 언제 또 턴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턴하는 것만 안다면 뭐 또 우상향으로 가겠는데 그거는 경기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횡보가 더 지루하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턴은 결국에 언젠가는 우상향 가는 건 맞아요. 땅 투자하는 개념으로 매수를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예요? 한번 턴하면 의외로 대박이 난다. 2000% 났어요. 해운주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페노션은 제가 공모할 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역사가 깊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모를 집중 투자해서 공모주에 청약을 해서 여기서 돈을,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뭐 200% 났나? 그렇게 매도하고요. 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게 이 역사가 뭐냐면 감자도 났죠. STS라는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게 쫄딱 망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식에서 절단이 났다가 제가 바닥에서 또 인수해서 페노션을 인수해서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제가 다시 이익을 내고 8,000원대 매도한 사람이에요. 이 주식을 제가 잘합니다. 왜냐면 왜 잘하냐? 공모할 때부터 이 회사를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작년에 8,000원대 팔고 나왔어요. 고수죠. 제 방송을 보면은 이때 많은 단타를 쳤죠. 제가 여기서 다 해먹었어요. 저 펜옵션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8,000원대 운 좋게 운이 좋았는지 뭐 했는지 8,000원대 이때 매도하고 거의 안 든 건들다가 최근에 매수 중이에요. 최근에 샀다 팔았다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대면 거의 바닥입니다. 지금도 단타를 노리고 있어요. 저는 펜옵션을 매우 단타 전략으로 가요. 펜옵션이 단타로는 매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000원대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합 전에 펜옵션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단타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마음 편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운사에 관심을 가집시다. 해운은 또 대한민국의 한 섹터입니다. 해운은 매력이 있는 섹터예요.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투자 100억 가자!